제19초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 로가리즘 증기압력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증발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C로 표현됐는데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을 측정하면은 몰 증발열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 라지 T1에서의 증기압력 P1, 라지 T2에서의 증기압력 P2를 측정을 해서 클라우시우스식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대입하고 난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은 클라우시우스 상수가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1일 때 P1 측정했고 T2일 때 P2 측정했고 기체 상수는 8.3145 줄 퍼 켈빈 몰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몰 기와 엔탈피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주어진다라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증발이기 때문에 델타 H 증발을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두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이 제시되든지 또는 저 직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제시되어서 몰 증발열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공식이 두 부류가 더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아레노스식이죠.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중들의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로 적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레노스식인데 양변을 모두 로가리즘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로가리즘 속도 상수는 로가리즘 A, 이것은 로가리즘 값이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곱하기 T분의 1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X축을 T분의 1로 놓고 Y축을 로가리즘 속도 상수로 놓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죠. 여기서도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처럼 이 에너지 값, 활성화 에너지 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항상 무슨 값이 나올까요? 음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것이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를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가 주어진다라면은 그 속도 상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각각 이 아레노스식에서 정리를 한 여기에서 온도 T1일 때 속도 상수 K1, 온도 T2일 때 속도 상수 K2.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은 로가리즘 자준비 인자가 소거되고 다 아는데 뭐만 몰라요? 활성화 에너지만 모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죠. 세 번째 식은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평상수를 측정해서 우리가 연락하게 제일 마지막에 주도했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죠. 로가리즘 평상수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not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not. 라지 T1일 때 평상수 라지 K1, 라지 T2일 때 평상수 K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제일 우변에 있는 이것들이 소거가 되고 결국 여기서 모르는 것은 델타 H not만 모르죠.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엔탈피 변화값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고서 라지 T2일 때 평상수 값 우리 알잖아요. 자, 여기서 이것 알고 기체상수 알고 알기 때문에 뭐를 또 계산할 수 있습니까? 표준 엔트로피 변화도 계산할 수 있죠. 물론 라지 T1일 때 평상수 라지 K1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구할 수가 있죠. 발열 반응이면은 양의 기울기, 흡열 반응이면은 음의 기울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Y축 혈편이 말하고요. R분의 델타 S 낫이기 때문에 Y축 혈편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액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크게 정리를 합니다. 동일한 액체 분자간의 인력을 응집력이다 라고 했는데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뭐가 높다고요? 끓는 점이 높죠? 몰, 기화, 엔탈피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점도도 일반적으로는 더 크게 나타나는데 어떤 기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작게 나타나더라, 크게 나타나더라? 작게 나타나죠. 증기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커져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증기압력은 더 커진다고 했죠. 그리고 비휘발성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기압 내림 효과에 의해서 증기압은 더 낮아진다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 증기압력을 하면서 우리가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도 같이 공부를 했죠. 고체는요, 크게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결정성 고체는 비고적 입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도 일정한 녹점을 나타내죠. 근데 방향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 비등방성을 나타내고 비등방성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통 물리적인 성질값이 달라지는데 열 전도도라든지 또는 전기 전도도라든지 또는 굵기, 그걸 우리가 하드니스라고 하는데 그런 성질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 또는 빛의 굴절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성 고체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근데 비결정성 고체는요, 그 녹는점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무슨 성질 나타나더라? 방향에 상관없이 등방성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비결정성 고체에서 등방성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등방성 밑에다가 투명하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고체일 때, 그것의 두께가 일정 두께일 때, 이것이 결정성 고체인 경우에는요, 보통 불투명한데 비결정성 고체인 경우는 투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우리는 보통 결정이냐 또는 비결정에 가까우냐라고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기도 하는데, 이것이 법령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이 그래프 상태에서 스몰 a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녹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덧칠을 하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액체입니다. 액체. 그리고 액체상에서 고체상으로 바뀔 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부피가 크게 감소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결정성 고체가 되는 것이고, 파란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스몰 d와 스몰 d 사이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덧칠을 하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결정이라고 적으세요. 결정은 결정성 고체를 줄인 말입니다. 이번에는 녹색 형광펜을 가지고서 스몰 b부터 이까지를 같이 또 덧칠을 하세요. 왼쪽으로 덧칠을 하고, 이것은 비결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결정과 비결정을요, 여기 y축에 있는 부피를 봤을 때 비결정이 부피가 커요, 결정이 보통 부피가 커요? 비결정이 부피가 크죠. 그래서 이 결정이 비결정보다는 부피가 좀 더 작구나. 그리고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서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의 영역은 관행각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핵심 일반화학과 일반화학 종론 그리고 일반화학 기출행 출행 연습에서 하기 때문에 또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특징 중에서 이 결정과 비결정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그래프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은 일단 액체상에서 결정으로 바뀔 때 온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온도가 안 바뀌고, 이 비결정에 비해서 결정 두 번째 특징은 부피가 비교적 작더라. 입자들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까울 때 인력이 크고 인력의 합이 제일 클 때 그 물질은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결정보다는 결정이 더 안정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했을 때 포텐셜이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림에서 봤더니 이 왼쪽 그림에서 모두 SiO2라고 하는 물질인데, Si를 기준으로 해서 O가 결합할 때는요, 3연체 구조로 결합합니다. Si는 14종 원소, 공유 결합을 4군데 하면서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서는 봤더니 작은 점처럼 표현되는 것이 규소, 그 다음에 비교적 큰 이 둥근 원처럼 표현되는 것이 산소인데, 규소를 기준으로 산소가 3개 결합된 거예요, 4개 결합된 건데, 지금 보이기를 3개 결합된 것처럼 보일까요? 보이기를 3개 결합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은 요 구조에서 단면 구조거든요. 단면 구조는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위에서 본 것이죠. 잘라서 위에서 보면은 요 자른 거는 안 보이고, 위에서 딱 보면 이 규소하고 규소를 기준으로 해서 산소 3개가 삼각형 구조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정삼연체 구조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이 결정 구조인데, 결정 구조에서는 한 개의 고리마다 규소가 6개, 산소가 6개예요. 근데 비결정 구조에서는 이 고리마다 이 규소 개수, 산소 개수가 서로 같아야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입자들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1쪽으로 가서 이제 브래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체를 다룰 때는 보통 비결정보다는 결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자연계에 있는 고체 물질들은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거기서 흐트러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비결정에 가까워지니까 결정을 다루고 난 다음에 비결정 쪽으로 가는 것이 정석적이겠죠. 완전히 랜덤한 거에서 규칙적인 걸로 갈까요? 규칙적인 거 먼저 설명하고 랜덤한 걸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규칙적인 거 먼저 설명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고체들은 다 자연계 물질들이 결정이 많기 때문에 이 결정, 그리고 또 그 규칙적인 배열 구조를 다루고 난 다음에 랜덤한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정 구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결정 구조를 이룰 때 입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있는데, 그거는 액세선 회절법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선을 조사를 했을 때 정상과 정상이 서로 일치가 되면, 물론 이거는 파장이 똑같아요. 정상과 정상이 일치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는 정상인데 여기는 고리예요. 여기는 정상이, 여기는 고리예요. 또는 여기는 고리인데 여기는 정상이죠. 서로 뭐가 될까요? 상쇄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세기 자체가 제로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강간섭이라면은 그 빛의 인텐시티, 강도, 세기가 더 커지게 되고, 그 보강간섭이 일어났을 때 결국 그것이 보통 사진 건판 같은데 점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 보강간섭이 이루어지는데, 보강간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자대 배열이 질서정연한 구조가 돼야 되죠. 자, 이거는 질서정연한 배열 구조에 해당돼요. 이것하고 입사되는 X선의 파가 똑같아요. 그때 여기서 서로 인터랙션하고 난 다음에 반사가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회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서로 인터랙션하고 난 다음에 반사가 돼요. 회절돼서 나갈 때 이 파하고 이 파하고 파장은 똑같은데 위의 파에 비해서 밑에 파는 어때요? 요것만큼 더 전진을 해야 되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서로 보강간섭이 일어난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면은 입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X선 파의 파장의 정수배로 될 때 해당이 되죠. 자, 이 간의 거리를요, 라지 AC, 선분 AC예요. 그 다음에 이것 간의 거리를 선분 AB, 그리고 이것 간의 거리를 선분 BC라고 했을 때 이 각을 세타, 자, 입사각이 세타면은 이 각 자체도 또 세타가 되죠. 이건 언제 다 배웠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시면은요, 중학교 수학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오메트리 기하학을 하면서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입사각은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요 사인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에 해당이 돼요? 바로 선분 AC분의 선분 BC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선분 AC가 또 요 천간의 거리인 스몰 d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BC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선분 BC라고 하는 것은 D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이 선분 BC인데 이 파와 이 파는요, 얼마만큼 거리가 차이 나냐면은 이 거리만큼 차이 나요. 이 거리는 바로 선분 BC의 몇 배에 해당될까요? 2배겠죠. 그래서 선분 BC의 2배에 해당되는 것, 즉 D 곱하기 사인 세타의 2배만큼 한 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X선파의 정수배하고 똑같아야 돼요. 자, 이해를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결국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n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일 때 우리가 1차 회절, 2일 때 2차 회절, 3일 때 3차 회절을 하는데 그 정수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브레이크식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식이 한 번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식에다가 파란 정각펜으로 네모그룹 표시 열고 닫고 난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를 2개를 하시고 거기다 적으세요. 미출제라고 적으세요.